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동일한 레이스카로 경주하는 원메이크 경주와 달리 어떤 팀이 가장 빠른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에 그 기원을 둔 F1은 드라이버를 포함 500명에 달하는 팀원이 해당 시즌의 기술 규정 내에서 레이스카의 최고의 경쟁력을 끌어내어 지정된 코스를 가장 빨리 돌파하는 레이스카가 우승하는 스포츠입니다. 이러한 F1의 특성상 레이스카의 경쟁력이 챔피언십 결과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각 팀은 기술 규정 제한을 교묘하게 피해 차량을 개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팀을 모니터링하여 기술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경쟁이 과열되어 발생한 스캔들이 바로 스파이게이트입니다. 2007년 챔피언십을 경쟁하던 맥라렌과 페라리 간에 발생한 스파이게이트는 F1 역사상 가장 큰 벌금 1150억 원이 가해진 최악의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파이게이트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주범이자 스파이인 나이젤 스텝리는 슈마허가 페라리에서 5년 연속 챔피언십을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영국 출신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2006년 슈마허가 은퇴했을 때 페라리 팀의 기술 총감독 로스 브론도 안식년을 갖기로 했고, 차량 디자인과 설계 책임자인 로리버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스텝리는 15년간 페라리를 위해 헌신했고, 로스 브론과 로리번이 없는 페라리에서 당연히 감독직으로 승진할 것으로 김칫국 한 사발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는 이러한 그를 두고 그의 관점에서는 갑툭튀 이탈리아인인 마리오 알몬도를 선택했고, 스텝리는 이에 크게 실망하여 결국 맥라렌과 검은 거래를 하는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접촉한 맥라렌 관계자는 당시 맥라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마이크 코글란. 스텝리는 코글란과 페라리 시절 5년 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스텝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코글란을 만나 본인이 느끼는 페라리에 대한 실망감을 털어놓으며 780페이지에 달하는 페라리 차량의 설계, 엔지니어링 데이터 정보를 코글란에게 넘기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페라리에 분풀이를 합니다. 정보를 받은 마이크 코글란은 곧장 아내를 통해 카피샵에서 해당 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CD에 저장하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되는 일을 집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일반 복사점에서 진행했다는 게 참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술한 일 처리는 하필 페라리 팬이었던 카피샵 점원에게 목격되었고, 해당 점원은 페라리에 이 사실을 제보하며 스파이게이트는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스텝리는 페라리에서 해고됩니다. 이후 FIA의 스파이게이트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맥라렌은 시즌 개막 전 호주 그랑프리에서 키미가 여유로운 폴트윈으로 우승할 듯한 페라리 차량에 기술 규정을 위반한 설계가 있었고, 스텝리가 이러한 위반 사항을 당시 라이벌팀 맥라렌 팀에 제공한 내부 고발이었으며, 스텝리가 넘겨준 자료는 코글란이 개인적으로만 소장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FIA는 맥라렌이 페라리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이것을 팀이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며 맥라렌에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듯 했던 스파이게이트는 알론소와 해밀턴의 팀 내 주도권 다툼이라는 뜻밖의 사건으로 재조사됩니다. 당시 시즌이 진행될수록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 알론소와 해밀턴의 갈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페라리와 슈마허의 F1 지배를 종식시키고 최연소 더블 챔피언에 오르며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알론소와 맥라렌의 보스 론 데니스의 극진한 친애를 바르며 데뷔 시즌부터 챔피언십을 리딩하던 타노스 해밀턴이 있던 맥라렌이었습니다. 시즌이 개막되기 전 자신이 해밀턴을 확실히 누를 수 있고 때때로 멘토링 해줄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신인 팀메이트로 생각했던 알론소의 생각과 달리 시즌이 개막되고 보니 해밀턴은 역대급 슈퍼루키였고 이미 그의 퍼스트 드라이버 자리를 위협하는 맹수였던 것입니다. 해밀턴은 데뷔 경기에서 곧바로 포디움에 올랐고 우승 2번을 포함하여 개막 후 9경기에서 연달아 포디움에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에 육식 성향의 이 두 드라이버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파이게이트 재조사가 촉발된 시점은 이들의 관계 악화가 극에 달했던 11차전 헝가리 그랑프리에서였습니다. 알론소는 예선에서 해밀턴이 팀의 전략을 무시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격분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풀이로 타이어 교환 후 피트에서 일부러 20초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며 해밀턴 예선 마지막 플라잉 랩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였고, 본인은 플라잉 랩을 수행하여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본 팀 감독 론 데니스는 헤드폰을 집어던질 정도로 극대노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가만히 있을 해밀턴이 아니었고, 해밀턴은 FIA에 알론소의 보복 행위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알론소는 폴 포지션을 따냈음에도 5그리드 페널티를 받았고 결국 레이스에서 4위에 그쳤으며 해밀턴은 그 경기에서 우승합니다. 이에 알론소의 불같은 성격이 폭발했습니다.
알론소는 헝가리 그랑프리 레이스 후 론 데니스에게 자신보다 해밀턴을 챙겨주는 것 같다며 강하게 따졌습니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알론소는 페라리 팀 스텝니의 데이터를 맥라렌 팀이 레이스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을 팀 내 넘버원 드라이버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FIA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알론소가 팀의 예비 드라이버이자 같은 스페인 출신인 페드로 데라로사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본인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폭을 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는 알론소의 성격, 정말 엄청납니다. 한편 알론소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론 데니스는 알론소의 협박을 FIA의 회장 맥스 모즐리에게 알렸고 이는 스파이게이트의 재조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맥라렌의 알론소, 해밀턴, 데라로사 이 3명의 드라이버에게는 조사에 협조하면 면책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드라이버들이 이를 받아들여 증거 이메일을 FIA에 넘겼고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맥라렌은 약 1150억 원이라는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의 벌금과 컨스트럭터 포인트 몰수라는 큰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는 FIA와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유지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드라이버 포인트를 FIA에서 몰수하지 않았던 건 시즌 막판까지 드라이버 챔피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이 두 드라이버의 포인트까지 몰수하면 너무 허무하게 챔피언이 가려지므로 시즌 흥행을 위해 그대로 두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전을 앞두고 해밀턴과 알론소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1, 2위를 달리며 둘 중 누구든 최종전을 우승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던 상황이었고 그 둘의 신경전에 에너지를 쓰는 사이 시즌 후반부 키미 라이코넨의 맹추격은 분명 2017년 시즌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알론소와 해밀턴은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1포인트 차이로 챔피언 타이틀을 놓치고 맙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파이게이트와 드라이버가 내전으로 인해 컨스트럭터와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을 모두 놓쳐버린 맥라렌이었습니다. 이후 알론소는 맥라렌과 2년의 잔여 계약이 남았음에도 맥라렌과 계약 해지 후 르노로 복귀했고 이듬해 해밀턴은 데뷔 2년 만에 맥라렌에서 첫 번째 월드 챔피언을 달성합니다. 당시 알론소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챔피언 타이틀도 가져왔습니다. 한편 스파이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스텝니는 1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였으며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이 가해진 최악의 산업 스파이 사건, 스파이게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